시청자 여러분, 류승환 감독의 영화 밀수 보신 적 있으시죠? 이 영화는 197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해녀들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밀수에 가담한 그런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저도 참 재밌게 봤는데, 당시 한국은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 정책이 추진이 됐지만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아주 팍팍했습니다. 그래서 해녀들은 바다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밀수품을 위험하게 건져 올려야만 했습니다. 해녀들은 왜 그토록 위험한 일을 감수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관세 때문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관세, 수입 제한, 가격 통제 이런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죠. 특히 높은 관세 정책은 외국 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대폭 상승시켜서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의 현대자동차, 포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개발 역사상 최초로 독자 생산된 자동차라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75년에 출시된 포니 모델, 당시 가격이 약 227만 원 정도였는데 그 당시 서울 서초동 반포 주공아파트 분양가가 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포니차 한 대 값이 서울 아파트 절반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한국에서 포니 자동차를 정말 많이 샀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싼 포니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샀을까? 그 이유는 외제차에 부과된 어마어마한 관세에 있었습니다. 당시 외제차에 부과된 관세율 무려 225%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1억 원짜리 외제차를 구입하면 세금만 2억 2,500만 원이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높은 세금 때문에 외제차는 서민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사실상 구입하기 어려운 그런 사치품이 됐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외제차를 밀수했습니다. 당연히 한국 정부 밀수 차량을 엄격하게 단속했습니다. 당시 거리에 종종 압수된 외제차들이 방치된 채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세금 내느니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겨서 자국 산업을 한국 정부는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관세 정책은 당시 한국, 일본, 대만 같은 나라들이 채택한 중요한 산업 보호 전략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일본도 전자제품에 대해서 비슷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외국 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여서 자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죠. 이 전략 실제로 정말 큰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자동차 산업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일본의 전자제품 산업 역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대만도 반도체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쳐서 오늘날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 대만의 TSMC가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TSMC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바로 대만의 과거 관세 정책이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1970년대, 80년대 한국과 대만, 일본이 추구했던 관세 정책을 최근 미국에서도 다시 추진하려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보호무역주의가 바로 떠오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내에 일자리를 지키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 나서는 지금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높은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세는 소비자와 기업에 주는 부담이 클 수가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 미국의 경우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때문에 가전제품 가격이 평균 12% 상승했고, 이로 인해서 소비자가 부담한 추가 세금 비용이
2018년 기준으로 연간 3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 이코노팩트의 분석에 따르면 이 때문에 미국 가정당 연평균 약 8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관세가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이렇게 큽니다. 두 번째로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이 줄어들면 달러에 대한 수요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미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당연히 약화되겠죠. 세 번째, 보복 관세 문제가 있습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텍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 취해진 관세 조치 이후에 2018년 중반부터 2019년 말까지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약 27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게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국 이외의 국가들도 미국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미국은 2018년에 유럽연합에서 수입해오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25%, 10%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자 당연히 EU도 할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 리바이스 청바지, 버번 위스키 같은 미국산 소비재의 관세를 매겼고 총 2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무역전쟁이 제대로 벌어졌던 거죠. 네 번째, 관세가 세금 수입 확보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피터슨 국제연구소는 관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세금 수입이 소득세 수입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7,80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에서 부채와 적자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기 미국의 대통령 어마어마한 공공부채와 예산 적자를 떠안게 될 것 같은데 미국 의회 예산국은 2025년에 미국의 부채와 적자가 GDP 대비 무려 6.5%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세수 확보가 중요해질 텐데 관세는 세금 수입 확보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점이 큰 문제죠. 특히 트럼프 대규모 부자 감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의 부채와 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관세 대신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이 더 효율적이라고 마틴 울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은 소비자 부담 증가, 수출 경쟁력 약화, 국제 무역 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만 하고 기업들은 수출에서 경쟁력을 잃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보복 조치로 국제 무역 환경도 악화됩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정말로 미국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범도의 경제 플랫타이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